대구 경북 대표 시사 프로그램 강수영의 이바구 곧 시작합니다. 조대원의 정치한 시각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조대원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한 달이 흘렀네요. 예, 한 달 만에 정말 격변의 이야기들이 많이 떠오고 지난달에 조대원 최고님 뵀을 때보다 전국은 훨씬 더 혼탁해졌습니다. 오늘 아마 많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내가 저기 딱 왔는데 네. 우리 편들이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주는 밥 먹지 마라. 왜요? 여기 주는 밥 먹고 나면 내가 마음이 약해져 자꾸 엉뚱한 소리 한다고. 밥을 안 먹으려고 하는데 네. 이 족발에 보쌈 넣고 오징어 초무침까지 넣고 내가 그 얻어 먹으면서 지금 목이 메어가 어디까지 풀어야 될지. 아이, 눈을 못 쳐다보겠네. 그래도 저희가 술은 안 놨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나쁜 사람들이었으면 술을 놨을 겁니다 오늘. 술 내가 안 먹지. 나는 술 끊었는데.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바로 이어가면은 공개된 근원 목소리. 이게 참 전국을 뒤흔드는 녹취록 하나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통화 녹음이 공개가 됐습니다. 2022년 재보궐 당시에 계속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왔던 언론에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개입하는 정황이 담긴 녹음이고요. 여러분들 이미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김영선이 경선 때 열심히 했으니까 그건 좀 김영선이 좋아라 했더니 나 당에서 말이 많네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녹음이었는데 야권은 당연히 이제 총공세로 나서고 있고 주말에 이제 대회 집회로 이어져 가고 있는, 그리고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해서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해고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조대원 최고위원님 녹취 파일 들으셨죠? 예, 그날 우리가 최고위원 회의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당 대표하고 최고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모두 발언하잖아요. 네. 마침 제가 모두 발언할 차례인데 네. 당 대표가 갑자기 뭐 옆에 이긴 최고하고 네. 둘이 막 뭐라 하는데 나는 시끄러워 죽겠더라고. 어디 지금? 그렇지, 내가 얘기하면 좀 조용히 해야지. 그렇죠. 안 그래도 우리 당직자들이 뭐 예를 들면 막 지가 최고위원이 얘기하는데 옆에서 떠들고 지들끼리 얘기하면 막 짜증 나는데 말은 못하고 막 짜증 나거든요. 네. 집중도 해야 되고. 네. 그런데 이제 방송 카메라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네. 근데 막 떠드니까 그 나중에 마치고 난데 내가 뭔데 이랬더니만 진짜 대형 예. 그 보니까 그걸 보고 저도 텔레그램으로 그걸 받은 걸 이제 자기들끼리 나누고 있던데. 네. 그래서 이거 마치고 바로 이제 우리가 보통은 당무에 관계되는 것들을 회의를 하는데 네. 그날은 빨리 마치고 다시 당대표실에 모여서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개혁신당이 대응을 할 것인가, 메시지는 뭘 낼 것인가 이걸 긴급하게 회의를 했죠. 네. 그때 그러면 어쨌든 이제 긴급하게 움직였는데. 왜냐하면 이 내용을 보면 누가 봐도 네.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 명태균이 개입했다는 게 그거 삼척 동자가 봐도 다 아는 거잖아요.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명확하죠. 이 정도는. 네. 아니 그 변호사 입장에서 이 정도 예를 들면 법원에 증거가 나왔으면 네. 빼박 아닙니까?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실형 선고 받았을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게 나온 겁니다. 그렇지. 옆에 딱 얘기하기를 네.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로 2년 받았다고. 근데 그거보다 더 세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옆에서 지금 대통령실의 반응이 그때 멍뚱한 소리 했잖아요. 뭐 개인 의견이었다는. 아니 그렇죠. 뭐 대통령이 야 내가 참 이름 까야 되겠다. 너무 못된 짓을 하기 때문에 강 무슨 의원이야 지금? 강민구 아닙니까? 강민구가 아니고 강명구가? 강명규? 그 구미에 내려가는 그 친구 말이야. 옛날에 나하고 자유한국당 때 우리 당 잘못됐다고 형님 국회에 있어서 당 비판하고 우리가 쇄신운동 하자고 네. 그렇게 앞장서서 했던 참 좋은 친구. 김용태 옛날에 여의도 연구원 원장 네. 그 김용태 선배의 보좌관도 하고 이랬는데 그래 그 친구 옛날에 지금 국회의원이지만 나 그 친구 하랍니다. 지금 또 국회의원답게 똑바로 해야지 내가 의원님하고 존중해주지. 네. 지 내보다 나이도 한참 적고 네. 그 국회의원인데 뭐해 그렇게. 그때 우리가 한 번 국회의원을 하더라도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바르게 한번 해보자 이랬는데 그거 뭐라고 하나 뭐 대통령이 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팍 못 가서 그렇지. 못해서. 내가 그런 소리를 듣고 야 어떻게 대구 경북만 내려가면 애들이 다 저래 되나. 내가 또 지역 비하는 같은데 네. 진짜로 멀쩡한 사람도 대구 경북만 내려가면 다 저렇고 홍준표 시장도요. 옛날에 그 동대문서
삼선 하실 때는 네. 홍준표, 이재호 이런 분들이 그분들이 아니면 그 당선이 안 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동대문에서 있었던 그때의 정성과 이 식은머리와 마음 자세면 대통령하고도 남았지. 근데 이 양반이 만개진 거는 네. 경남 가면서 만개졌고, 근데 경남은 그래도 좀 내가 봤을 땐 대구 경북보다 나아. 그렇죠. 대구 경북에서 국회의원 나가 무소속 자기가 되고 이러니까 그때 대구 시청 갔을 때도 자기 무소속 당선된 거를 뭐 마치 자기가 대단해서 당선된 것처럼 그때는 구도가 그죠? 구도가 그렇고 또 이 동정론도 불었고 그게 묘하게 대구 사람들이 홍준표를 잘라내는 게 우리 자존심을 건드렸다 뭐 이런 전화 당해서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놓고 그 자기는 어쨌든 그 되려고 탈당하고 나왔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마치 자기는 늘 당을 사랑했고 아이 소나무야. 아이 뭐. 사람들이 늘 아무리 정치인들이 자기 중심적이라지만 네. 그렇게가 뭐 예를 들면 유승민 욕하고 다 하잖아요. 당 떠났던 사람이라고. 그때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신도 당 떠나가지고 무소속 나가 더 나쁜 사람이지. 당의 결정을 안 따르고 내 같은 놈은 늘 당이 결정하면 택도 아닌 소리를 해도 내가 7번이나 공천에 순응하고 탈당 안 하다가 20년 딱 채우고 나왔잖아요. 제가.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더 이상 뭐 당 떠났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하지만 네. 국민의힘 같은 당이 무슨 의리를 얘기를 하고 뭐 정도를 얘기하고 내가 깨끗하다 이런 얘기할 자격이 없는 당이고 네.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그걸 가지고 국민의힘이 실드 치는 모습을 보고 네. 뭐 대구 분위기는 어떨지 모르지만 수도권은 내가 오늘 모두 발언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 네. 첫 마디가 이것들이 사람 갖고 장난치나? 음. 이것들이 누굴 바보로 하나? 이게 정확한 제가 워딩이에요. 네. 술 먹고 주변에 있는 분들, 일산 분들이나 서울 만나면 이것들이 사람을 갖다 바보로 하는 모양이야. 바이든 날리면 해가 그때 우겨가지고 했잖아요. 네. 그러고 난 뒤에 그냥 국민들이 하도 우기고 막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짜증 났지만 보통 우리 국민들이 자기 일 아니면 그 보고 그냥 싸움이 지루하게 이어지면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또 생업이 그래, 바쁘기 그래. 때문에. 그래. 그 날리면 해라. 그러고 이렇게 돌아선 거잖아요. 네네네. 속으로는 야, 저 인간들은 안 돼. 저거 거짓말쟁이다. 이미 그때 봤는데 네. 또 이러고 앉았으니까 이것들은 상습이네. 네. 이거 안 되겠다. 이 윤석열이 끌어내려야 되겠다. 대구는 모르겠는데 네. 서울에서는 그래요. 이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인간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하냐. 아니 클린턴이 그때 미국에서 탄핵당하기 직전까지 갔을 때 르인스키하고 사건 있잖아요. 스캔들. 대통령이 뭐 비서하고 뭐 했다. 이게 미국 사람들 그게 예를 들면 대통령이 그랬던 게 좀 부끄럽지만 넘사시럽지만 미국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리를 빼들어야 된다까지 얘기 안 해요. 뭐 대통령도 인간이고 하늘 아래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전마도 원래 저런 놈이다 이렇게 봤는데 거짓말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이 드러난 거 아니야. 왜냐하면 내가 이거 지금 끝까지 물고 늘어지려고 그러는데 네. 대통령이 그 후보가 되고 난 뒤에는 명태균하고 관계를 끊었다 그랬잖아요. 네. 이 거짓말이 드러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지금은 그때는 후보 당선인 시절이고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했냐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 최경호 대표가 네. 얘기하기를 법사위가 우리나라 다 법률 전문가들인데 그 법사위의 의원들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 그 말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너희들 공부시켜가지고 네. 니들 법사위 그 서로 하려고 그러는 그 높은 자리를 기껏 국민을 위해 쓰지 않고 그런 짓거리를 하라고 그런데 짱돌 구리라고 니들한테 국민들이 그 자리를 줬느냐. 네. 눈물이 날라 그러더라고. 이런 놈들이 나중에 나라가 어려우면 그래 우리 일본하고 싸우가 마냐. 싸워본들 안 된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그냥 국민들의 목숨이라도 부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래 우리가 진짜 어려운 결단으로 우리가 좋은 머리로 생각해 보니까 잠시 나라를 일본에 좀 이렇게 바치고 그 다음에 길을 한번 열어보자. 이런 놈들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이런 놈들이 네. 법사위에서 그런 짓거리 대통령이 이게 탄핵 사유인데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논리를 끌어내려는데 그렇게 뛰어난 이 기술자들이 붙어야 되는지
화가 많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참 저는 아까 저기 강변의 변호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지금 한 찹도 못 보고 지금 어리석은 대응을 한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22년 6월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의 선거, 재보궐선거 가지고 지금 이렇게 시끄러운데 사실은 지금 진짜 의혹은 24년 올해 있었던 총선에 22년에 그렇게 개입을 했으면 이번 총선에는 대통령이나 영부인이 개입을 안 했을 것인가. 그들이 공천에 영향력이 없었다면 과연 국민의힘 저 정치인들이 대통령 눈치를 보고 대통령이 뭘 잘못해도 무한 쉴드, 무조건 복종, 저렇게 굴종적인 자세를 보였을까. 대통령이 공천에 영향을 안 미친다면. 다 공천이 무서워서 그렇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 공천이 그렇지. 곧 당선이니까. 대통령 앞에 내가 듣기로는 그래요. 네. 명태균이 저쪽에서 오면 제가 들은 얘기예요. 네. 뭐 이건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특정인은 얘기하면 안 되고 네. 대구 경북의 젊은 의원들 여기는 뭐 대구 경북에서는 호적이고 전부 다 목에 힘주지만 네. 수도권에 가면 대구 경북 의원들이 제일 힘이 약해. 그렇죠. 왜 그놈들은 떼버리면 되니까 공천 다음에 5선이면 무슨 상관이고 6선이면 무슨 상관이야. 다음에 날리면 그냥 날아가는 건데. 네. 그러니까 명태균이면 쫓아가가지고 다 각 잡고 이렇게 다 인사했다는 거야. 명태균보다 나이 적은 의원들은 그거 다 배치단 거야 이게. 아하. 심지어 모 중진 의원도 쫓아가가지고 인사할 정도로 네. 그 정도로 명태균이 대구 경북 의원들한테는 위세가 세다. 난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대통령실에 있었던 그 젊은 애들 다들 여기 내려와가지고 배지 달고 했던 애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 대통령 측근 검사 출신들 요소 강남, 영남 다 왔잖아요. 그게 대통령 입김 없이 아무도 관여 안 했는데 당에서 알아서 그렇게 했을까? 그러니까요. 그거는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우리가 지들만큼 머리는 안 좋을지 몰라도 네. 공부하는 머리 이렇게 찍고 하는 거 있잖아. 고시 보고 이런 거는 안 될지 몰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옳고 그런 거 네. 상식이라 그러죠. 상식, 이성. 이거는 국민들이 더 뛰어나. 왜? 상식과 이성을 지키지 않으면 동네에서도 정상적인 삶이 안 되고 네. 힘센 놈들한테 늘 린치를 당하고 뺏기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국민들은 법 지키고 네. 상식의 선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러고 살았거든. 근데 얘들이 지금 하는 말들이 상식선에서 국민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렇죠. 뭐 근데 임기 내내 사실 무리한 쉴드가 이어졌고 바이든 날리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정점을 찍으면서 말씀드린 대로 24년 총선 관련된 개입 의혹이 터지는 순간 이 정권은 완전히 자빠질 수밖에 없는 구도를 자기들이 만들고 있다.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한 거니까 위법 소식 없어. 그럼 대통령 당선된 뒤에 만약에 개입했으면 명백한 위법인 거잖아요. 자기들 말대로라도. 다음에 녹취록 나오면 이제는 그때는 끝나는 거죠. 탄핵 얘기 안 해도 스스로 하야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 누구지 그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 때 결국은 빼도 박도 못하는 일이 나오니 스스로 그렇죠. 딱 하고 가잖아. 인마들은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자기가 물러나는 순간 본인들이 빵이 안 간다는 어떤 모종의 딜이 있을 때, 보장이 됐을 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라도 좀 양심이 조금 남아 있으면 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스스로 물러날 기회를 주는데 이게 안 되니까 결국 또 국민들이 끌어내려야 되는. 또 푸닥거리를 해야 되는 거야. 가서 거리에 나가 추운데 촛불 들고 진짜 고함 지르고 나와라. 네. 그러고 물러나라고 네.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무슨 죄입니까? 국민들이 진짜. 근데 이게 이제 어쨌든 지금 녹취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고 민주당으로 이제 녹음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명태균 씨가 어정쩡하게 뭐 이 언론 가선 저 얘기하고 이쪽 언론 가선 또 딴 얘기하고 막 왔다 갔다 했던 거에 어쩌면 지금 이제 창원지검에서 조사하고 있는 본인 사건에 이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 마느냐 그 기로에 서 있는 지금 명태균 씨가 계속해서 이제 용산의 SOS를 날리면서 나를 안 도와주고 이렇게 나를 외면하면 나 다 터뜨릴 거야. 그렇게 딜을 하다가 민주당에서 먼저 다 까버렸어. 대통령하고 음성이 나온 걸.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굉장히 당황. 원래 그 전에 까기 전날에 명태균 씨가 그런 게 없다. 있다면 그건 저기 야당에서 조작하는 거다. 이렇게 막 강하게 나오다가 막상 음성이 나오니까 뭐 산소에 가서 다 태우겠다 그러고 잠적하고 이랬거든요. 지금 하여간 지금 녹음이 근데 이제 민주당이 지금 계속 질문을 받는 게 도대체 당신들 가지고 있는 녹음이 뭐가 있냐, 어디까지 가지고 있냐, 뭐 여사 목소리는 있냐, 뭐 계속 질문을 받고 있는데 어정쩡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같은 분들 특히
저희가 뭐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뭐 이런 식으로. 아니 그 아저씨는 왜 그렇게 변했어?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참 김민석 그럼 샤프하고 네. 똑똑하고 30대 때 서울시장 나가고 이랬는데 네. 요즘 보면 진짜 너무 어려운 시절을 많이 겪다 보니까 그분이 야 진짜 어렵게 몇십 년 만에 잡은 이 좋은 자리 네. 우리 재명 대표님께 충성을 다해서 참 내가 이 자리 죽을 때까지 누리다 가야 되겠구나. 진짜 다시 놓치지 말아야 돼. 이런 분위기 같아. 참 김민석 그 의원이 날릴 때 그 이재명 안고 다닌데 지금 보면 완전히 그거 해야 하는 거 보면 참 안타깝다. 어쨌든 이제 그래서 민주당의 제보가 그렇게 어쨌든 녹음들을 막 많이 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렇게 거짓 해명하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딱 하나 내고 또 해명하면 또 맞춰서 내고 그렇게 살라미 전술이라고 그러죠. 그런 걸 예고하고 있는데 개혁신당 쪽에 좀 이렇게 뭔가 제보가 들어오거나 그런 게 없습니까 지금? 명태균하고 말 잘못하면 또 이것도 되게 예민한 야. 질문을 딱 지금. 말 잘못하면 또 또 우리 당에서 찍혀나가겠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당에서 찍혀나갈 것 같고 그게 뭐예요?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아니 당에 네. 들어오는 건 모르겠고요. 네. 그럼 내한테 들어오는 게 좀 있어요. 그래요?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우리도 이해 당사자가 돼 버리기 때문에 아하. 그래서 내가 그런 내용을 받으면 혼자서 그냥 묻고 넘어가요. 애들이 내가 봤을 때 이 당내에서 비주류라 생각하고 예. 뭔가 그걸 가지고 뭔가 하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그냥 주워 들은 얘기를 네. 내가 직접 보고 만지고 확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요. 저는. 이야, 근데 어쨌든 음. 이 명태균 사태에 개혁신당이 이해 당사가 될 수 있다는 건 뭐 다름 아닌 이준석인데. 난 그런 얘기 안 했는데. 그렇게 추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이제 뭐 요즘 이제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뭐 사실 명태균은 김종인 저희 전 비대위원장하고 친밀하고 그래서 명태균이 진짜 대통령 만들려는 사람은 이준석이었다. 윤석열은 2년짜리 대통령, 5년을 끌고 갈 역량이 없다. 그래서 2년만 앉혀놓고 개헌하고 뭐 의원 내각제든 뭐든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을 세우려고 하는 게 명태균과 김종인의 계획이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걸 너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너무 잔인한 질문 같고 어쨌든 내보다 더 많이 하네. 그 시중에 나오는 얘기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제 조대현 최고위원님한테도 당내 비주류라고 판단한 누군가들이 자꾸 이제 이런 거 있다 그런 한다는 얘기를 거죠. 합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근데 그 얘기를 안 해요. 제가 굳이 뭐 내가 방송에 나가거나 뭐 방송에 나갔다 하더라도 네. 그래서 제가 뭐 특별하게 네. 우리 당에 아주 열심히 하는 이준석 의원을 좋아하는 분들은 왜 방송 나와서 실도 안 치냐, 왜 똑바로 방어 안 하느냐 막 이렇게 하는데 네. 저는 방송을 안 나가니까 요즘처럼 방송 안 나가서 얼마나 다행이라 싶은 적이 없고 저는 당내에서 네. 우리 대표님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네. 저기 보좌관처럼 병풍 치고 우리 당에서 굳은 일을 하고 당원들 보자면 보고 네. 남들이 뭐 정치적으로 지들이 싸우든 말든 나는 그렇게 바닥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게 지금 현재 흔들리는 전국과 예.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당을 위한 당원으로서 최고위원으로서의 역할이라 생각하고 예. 그 역할에 충실하고 있고요. 예. 일단 방송 같은 데 안 나가니까 굳이 그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네. 당내에서도 저는 그냥 들은 얘기를 네. 별로 우리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를 내가 많이 듣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그냥 주변에도 얘기 안 하고 그냥 입을 다물고 있어요. 야, 당에 도움이 안 될 이야기가 들어오신다는 건 어쨌든 데미지가 갈 이야기들이라는 건데 저는 하여튼 말씀해 주실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제 개인적인 뭐 그래도 방송의 자리를 빌어서 이준석 의원 그리고 이제 천하람 의원 제 친구 친구예요? 천하람원하고? 저 친구예요. 네, 대학교 친구 동기입니다. 디스하면 되나? 디스가 아니고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 아무리 좌파라지만 안타까운 마음에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 그리고 그 관련돼 가지고 이제 대한민국 정치계가 얼마나 구태에 빠져 있고 어두운 면이 많은지 공천을 둘러싸고 어떤 이해관계들이 오고 가는지 공정강 상식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위선적이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따지고 있는 찰나에 사실은 지금 아직까지는 존재감이 미미한 정치인
둘이 젊은 정치인 둘이 이제 자라나는 정치인이지만 지금은 미약한 정치인 둘이. 천하람 이준석이 존재감이 적다고요? 지금 우리 적죠? 당에서는 네. 상황이고 최대 주주고 그런데 바람이 잘 나가네. 물론 잘 나가는데 거기 건드렸다가는 밤길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이런 중차대한 길에 두 분이 껴가지고 이런 본질을 흐리게 되는 그런 우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고 본인들이 알고 있는 게 있으면은 이 큰 정의의 길에서 이실 짓고 하고 이 나라가 바로 서는데 이렇게 일조를 해야 본인들도 나중에 올바른 보수, 새로운 보수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뭐 이 일에 이렇게 술에 물 탄 듯 물에 물 탄 듯 뭐 이런 식으로 갔다가는 언젠가는 폭삭 순장적으로 무너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여튼 제가 뭐 해봅니다. 이 방송 볼지 모르겠지만 본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내가 나오기 때문에 볼지도 몰라. 오늘 내용 했던 글을 또 네. 그 뭐 커뮤니티 이런 데서 또 잘라가 조대원이가 내부 총질했다 이래가 퍼나르면 그게 이제 이슈가 되는 거야. 네. 그게 도리어 그냥 가만히 넘어가면 몇 명 보지도 않는데 네. 그걸 잘라가지고 막 퍼나러 가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이준석 천하람도 알게 되고 아하. 뭐 그러면 더 문제가 커지겠죠. 예. 안타깝습니다. 자.